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6단원의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에요. 글을 읽고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16쪽부터 219쪽까지 진행할 거니까 오늘 수업도 힘내봅시다. 지난 시간 내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토론이 필요한 경우와 토론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참고 영상으로 선생님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유시민과 박명수의 토론. 잘 보고 오셨죠? 보고 왔을 때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지금 즐기며 살자, 아껴야 잘 살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아끼다 똥 된다고요. 그리고 쓸 수 있으면 쓰고 사는 게 좋다고 봐요. 이렇게 보면 둘 다 지금 같은 의견이잖아요. 그죠?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굳이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주변의 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때 토론이 필요한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럴 때는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럴 때 토론이 필요한 경우일 겁니다. 문제 상황과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근거 자료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글을 읽고 근거 자료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근거 자료의 중요성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들, 근거 자료 당연히 중요한 거 알겠죠?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볼까요? 자, 주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근거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면 주장이 흔들릴 겁니다. 이렇게 바들바들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옆에서 이제 근거들이 이렇게 뿅뿅뿅뿅뿅 생겨나면 주장이 튼튼해지겠죠? 그러면 주장이 튼튼해지니까 아주 좋은 내용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주장이 튼튼해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근거의 밑바탕이 되는 자료가 이상한 자료라면 그럼 근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사라지면서 주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자료를 근거로 쓰면 다 무너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근거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근거 없는 주장, 그리고 이상한 자료로 만든 근거로 주장하는 거는 그냥 저렇게 떼쓰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맞아! 하고 이렇게 떼쓰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굉장히 떼쓰고 있죠? 이런 친구들은 없길 바래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글을 읽고 근거 자료 평가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유행에 따라 희망적을 바꾼다면 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 자료의 밑줄을 그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장은 하나고요. 근거는 두 개인데 주장과 근거 자료를 좀 다른 색깔로 해도 상관없고요. 같은 색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유행에 따라 희망 직업을 바꾼다면 최근 한 매체에서 연예인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번진 아이돌 열풍 때문이다. 몇 년 전에는 꿈이 요리사인 초등학생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요리를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의 발전에 따라 프로게이머를 희망 직업으로 뽑은 학생이 대다수였을 때도 있었다. 직업은 생활수단이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유행에 따라 결정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 실제로 자신의 꿈이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한 학생을 면담한 결과 요즘에는 연예인이 대세이다 라면서도 사실은 한 해에도 여러 번 바뀌는 희망 직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털어놓았다.
직업의 선택은 유행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특기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다른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에 이끌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후회만 남을 것이다. 또 이것저것 유행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시간도 빼앗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과 관련해 직업평론가 땡땡땡 씨와 면담한 결과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며 사회에 어떤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실이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직업은 미래에 자기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직업으로 사람들은 소득을 얻기도 하고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행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특기를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직업을 고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잘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글쓴이의 주장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유행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특기를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직업을 고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바로 맨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근거로는 먼저 실제로 자신의 꿈이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한 학생을 면담한 결과부터 쭉쭉쭉쭉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같이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근거로는 이와 같은 현실과 관련해 직업평론가 땡땡땡 씨와 면담한 결과부터 쭉쭉쭉쭉쭉쭉 이것도 선생님이 밑줄을 같이 그었었어요. 이게 두 번째 근거. 217쪽으로 넘어가서 그럼 유행에 따라 희망직을 바꾼 다음에 사용한 면담 자료를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자료 1과 자료 2가 있어요. 자료 1은 이제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고 한 학생을 면담한 거고, 자료 2는 직업평론가 땡땡땡 씨, 땡땡땡 씨와 면담한 결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볼게요. 먼저 누구를 면담했을까요? 자료 1은 누구? 학생이었고요. 자료 2는 직업평론가 땡땡땡 씨였죠. 다음 면담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학생은 한 해에도 여러 번 바뀌는 희망 직업 때문에 고민이었고요. 직업평론가 씨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사회에 어떤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문제라는 거였죠.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활용한 근거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둘 다 그렇고 그렇죠. 둘 다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자료 1과 자료 2 중에 더 믿을 만한 근거는 당연히 자료 2번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이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뢰가 가겠죠. 뭐 여러 명의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쪽이 더 신뢰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둘밖에 없다 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니까 당연히 자료 2번이 더 믿을만 할 겁니다. 자, 21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행에 따라 희망직을 바꾼 다음에 사용한 근거 자료를 평가해 봅시다. 근거 자료를 평가해 보면 자, 도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럼 지금 전체가 32명이고 교사, 요리사, 과학자, 의사, 디자이너, 연예인, 운동선수, 기타 이렇게 있어요. 짠. 그럼 보자고요. 조사 대상은 이 글쓴이네 반, 글쓴이가 반, 친구들이었고 몇 명이었죠? 32명. 응답이 가장 많은 항목은 아까 연예인이었고 자료의 출처는 누구한테? 어디서 가져온 거야 출처가 이게? 글쓴이네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되겠죠? 말 그대로 그 글쓴이네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거잖아요. 이 결과를 우리 반에 적용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죠. 우리 반은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우리 반은 또 우리 반 각각의 생각하는 게 있을 테니까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이 자료에서 부족한 점을 먼저 보자. 첫 번째, 지금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해.
조사 범위가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해. 조사 범위가 너무 좁으면 결론을 얻기 어려워. 맞아.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를 사용했는지 생각해봐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자료인지. 그럼 219쪽으로 가서 자료 가랑 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까닭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왜 못 사용하는지. 자, 첫 번째 가부터 볼게요. 초등학생 희망하는 직업 해가지고 짠짠짠짠짠 나와 있어요. 지금 퍼센트로 나와 있네요. 공무원은 9%, 판사 변호사 9%, 의사 간호사 12%, 교사 14%, 운동선수 18%, 연예인 38% 이렇게 퍼센트로 나와 있네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출처는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어디 출처야 지금? 그리고 언제 했는지, 몇 명이나 조사했는지 몰라요. 퍼센트로만 있지. 그래서 얘는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네요, 별로. 다음 나를 볼게요.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직업이라 해가지고 기졌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출처가 이렇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년,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직업 이렇게 해서 몇 명, 4,733명 대상으로 있다고 잘 써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 봐요. 학부모가 희망하느냐? 그러면 우리 주제와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이었는데 학부모가잖아. 그래서 주제와 관련이 없어.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근거자료를 평가하는 기준엔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주장과 어울리는 근거자료, 주장과 어울리는. 두 번째, 근거의 출처 자료, 근거 자료의 출처가 확실해야겠죠. 세 번째, 조사 연도는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게 좋아요. 결과가 너무 오래되면 옛날 거니까 굳이 그게 신빙성이 없는 거지. 왜냐면 문화가 계속 바뀌잖아요. 당장 뭐 한 달 전에 한 거랑 2, 3년 전에 조사한 거랑 신빙성이 어딜 더 믿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한 달 전 거를 더 믿겠죠. 이게 더 확실하니까 최신 거고. 다음, 조사 인원이 충분한 것. 한두 명만 가지고 이거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사 인원이 꽤 많아야죠. 표본이 많아야 되니까 그 인원이 충분해야만 그 자료가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 해도 봐봐요. 만약에 30명만 가지고 조사한 거랑 300명을 가지고 조사한 거랑 그랬을 때 1, 2, 3위가 나왔어. 그럼 어떤 게 지금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3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 2, 3위가 더 신빙성을 얻을 수 있겠죠. 믿을만 하겠죠? 이렇게 근거 없이 떼쓰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엥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토론 절차와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토론 절차와 방법.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수업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신나는 수업 광TV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나요. 안녕.